저희 사무실에서도 파산 재신청을 여러 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처럼 성공적으로 면책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생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산을 다시 신청하는 재신청, 제도의 파산 신청에 관한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카페에 남긴 글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의 파산 신청은 동일한 파산에 관해서 다시 제기하는 면책 신청, 즉 기존의 개인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파산 면책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제가 2020년에 나온 서울회생법원 판례를 가지고 한번 영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올 6월, 그러니까 2023년 6월에 대법원에서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다시 나와서 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서울회생법원 판결문은 여기 올려놨는데 이 취지는 이겁니다. 종전 사건에서 파산 채무자의 면책이 기각 또는 불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파산 신청을 기계적으로 불허하지 말고 다시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기간이나 경위 등을 종합해서 새로운 파산 신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라 라는 취지였습니다. 이런 제도 파산에 관련된 법조문은 이렇게 길게 있는데 요거는 참고로만 보시고요. 이 조문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법원은 일정한 경우에 채무자가 신청한 파산 면책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고 면책을 불허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불허가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로만 다툴 수 있고 다시 면책 신청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계속해서 채무자회생법의 취지가 파산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는 데 있다는 전제에서 제도의 파산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은 예외 사유를 추가해 줍니다. 제도의 파산 신청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파산 사건과의 관계나 시간적 간격, 그리고 종전 파산 선고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고, 다만 이러한 구체적 사정을 보지 않고 만연히 다시 파산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은 아니다 라는 게 이 요지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의 바탕이 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이 채무자분은 2016년 8월에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면책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3월에 파산 선고 결정이 났고, 어떤 일인지 2017년 9월에 신청을 취하합니다. 이건 아마도 파산관제인과 환가 혹은 보정에 관한 이견이 있어서 파산 절차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섰을 겁니다. 그래서 취하를 하고 그 절차는 폐지가 됐고 채무자는 같은 법원에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개인회생도 결국은 폐지가 돼요. 그러고 나서 2021년이 되어서 다시 파산 신청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파산 신청이 적법한지, 금지되는 제도의 파산에 해당하는지를 보정을 낸 겁니다. 채무자가 자기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정을 냈지만 수원지방법원은 다시 이 신청을 각하를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각하 결정을 받으니까 이 채무자는 불복에 불복을 거듭해서 대법원까지 이 사건이 갔습니다. 1심 법원은 제도의 파산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 목록상 채권과 종전 사건의 채권자 목록상 채권의 관계를 밝히고 동일한 파산 원인이라면 취하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보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보정은 제도 파산 사건에서 흔히 받는 보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채무자는 이 사건이 금지되는 제도의 파산 신청이 아니라 종전 파산 선고 후에 채권도 새로 추가가 됐고 재산 상황도 더 악화가 됐다라는 내용을 소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원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던 것이고, 대법원이 채무자가 종전 사건에서 파산 폐지 결정이 내려진 후 약 3년 4개월 만에, 그러니까 시간적 간격이 좀 있죠, 다시 파산 신청을 하면서 종전 사건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했고, 그러면서 종전 사건 당시보다 재산 상황이 더 악화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새로운 파산 원인을 주장하면서 파산 신청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제도 파산으로 각하한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2020년 서울회생법원의 판결문에도 지적한 것처럼 실무에서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제도 파산을 허용해주는 예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2002년 서울회생법원 판결이 나온 뒤부터는 자신감을 가지고 파산 재신청을 여러 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처럼 성공적으로 면책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문의 사례는 이분도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셨던 분이에요. 2016년에 파산 신청을 했다가 면책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계속 신용불량 상태로 불편한 생활을 이어오시다가 제 선배 법조인 소개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고, 올 4월에
재신청을 해서 지금 넉 달 만에 무사히 면책을 받으신 케이스입니다. 이 외에도 인천에서 진행하셨다가 다시 서울로 재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으신 분, 이런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도의 파산에 관한 새 대법원 판례와 관련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본 대법원 판결에서 제도 파산이 허용되는 예를 명시적으로 언급해 준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서 오랜 불편을 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문은 저희 카페에 업로드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